3월 24일 네이션스 리그 축구 12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주간 두 조합, 해외 두 조합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예선 축구랑 그리고 NBA랑 묶어서 이렇게 한 조합을 가져갔었는데 다행히 맞았고 오늘도 분석 잘해서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진행할게요. 위에 순서대로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조지아랑 아르메니아.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는 강등전이죠. 조지아는 1차전 이미 3대 0으로 이겼어요. 바로 뭐 리턴 매치고 오늘 분석하는 경기가 싹 다 리턴 매치입니다. 3일 만에 리턴 매치고 아무튼 1차전은 조지아가 3대 0으로 이겼고 뭐 에이스 흐비차가 없었어요. 근데도 경기력 자체가 뭐 완전히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오늘 뭐 흐비차까지 복귀 예정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직전 경기 멀티골 넣은 미카우테자도 당연히 이제 뛰고 주전 수비수가 이제 부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조지아 쪽에서 아마 한 골 정도는 아르메니아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조지아 승은 보고 오버를 볼게요. 아무래도 아르메니아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헝가리랑 디르키에. 헝가리가 이제 1차전에 뭐 3대1로 티리키가 이겼는데 나는 헝가리가 수비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등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래 티리키의 원정이니까. 근데 뭐 차라노글루가 그 정경기는 없었는데 그 정경기는 복귀를 했었죠. 맞대결에는 복귀를 했었는데 있냐 없냐 확실히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났었고 이게 헝가리에서 뛰는 소보슬라이에도 리버풀에서도 좀 기복 자체가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맞대결에서 하락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저번 경기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아마. 근데 티리키의 원정 수비력 생각하면 분명히 뭐 골은 기록할 것 같다. 근데 헝가리가 막 반전을 일으켜서 강등을 피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승리는 가져갈 것 같고 이 경기가 헝가리 승은 하고 오버 이렇게 볼게요. 다음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인데 정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스트리아 승을 봤어요. 근데 에이스는 이제 라이머가 없었죠.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확실히 답답했다 경기력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홈이라서 좀 일방적으로 밀긴 했어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후반에 이제 골 먹으면서 1대1로 끝났는데 뭐 아르나우토비치 얘가 어시했는데 그나마 이제 폼이 좋죠 오스트리아에서. 그게 좀 다행이고 오늘도 뭐 출전 예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르비아가 홈이라서 이게 2차전이라 전 경기보다 아마 더 내려서 수비적으로 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차피 세르비아의 공격 루트 이제 세트피스나 역습에서 그냥 블라우비치나 요비치 한 방 노리는 거는 아마 전경기와 똑같은 전술을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라이머까지 복귀한 이제 오스트리아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아마 세르비아가 정배던데 무승부의 오스트리아 프렘 보고 언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코틀랜드랑 그리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PK이긴 해도 골 넣기 힘든 그리스 원정에서 한 골 넣고 잘 지켰죠. 사실 뭐 스코틀랜드가 공격수만 빼면 맥토민이나 길모, 로버트슨 다 이제 뭐 맨유, 뭐 리버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골만 넣기만 한다면 좀 수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 경기도 뭐 그리스가 슛은 3배나 많이 때렸지만 유효 슛은 오히려 뭐 스코틀랜드보다 적었어요. 그만큼 효율이 없었고 그만큼 스코틀랜드가 효율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아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저번 경기는 비슷하게 경기 운영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그리스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성적이 좋아요 의외로.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저번 경기처럼 막 승은 못 가져갈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승부를 볼게요. 무승부에 그리스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볼게요.
아이슬란드랑 코소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경기 이제 졌죠 코소보한테. 코소보 같은 경우 약체팀만 뭐 보면 리투아니아랑 키프로스 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강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전경기는 오히려 잡았어요. 이게 무리키가 이제 마요르카에서 또 좋은 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골을 넣을 수는 있을까, 고소부에 뭐 도움은 될까 했는데 뭐 무리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미드나 수비 쪽에서 골이 나왔고 뭐 아이슬란드 수비가 심각했고 오히려 경기 내용 자체도 밀렸다. 고소부가 더 위였고 이거 아무래도 아이슬란드가 강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비 생각하면 이 경기는 아마 치고받고 경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소부가 올라가지 않을까. 무승부에 고소부 프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 슬로베니아랑 슬로바키아인데 전경기는 뭐 0대0 무승부였죠. 양팀 다 뭐 득점이 없이 무승부인데 경기력도 둘 다 비슷했어요. 그래도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지금 뭐 B클럽에서 다 누리고 있죠. 뭐 아스날도 누리고 싹 다 누리고 있는데 세슈코 얘가 이제 슬로베니아에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는데 슬로바키아의 수비력이 워낙 좋았고 뭐 양팀 모두 슈팅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별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 안 합니다. 오늘 역시 뭐 갑자기 득점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다고 보고 저번 경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을 가든가 그러지 않을까. 무승부에 슬로바키아 프렌이죠.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일랜드랑 불가리아인데 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가 졌죠. 오히려 먼저 골 넣고도 그걸 못 지켜서 이제 역전을 당했습니다. 특출난 이제 공격수나 전술도 없는데 게임을 선제골을 넣고도 수비적으로 좀 운영 안 하는 게 좀 의문이었고 오늘은 좀 원정 경기인데 사실상 뭐 골이나 터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가 홈 경기이고 뭐 직전 경기도 이겼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경기 운영할 거라 봅니다. 이 경기 아일랜드 승보고 아일랜드 1무 언더 이렇게 볼게요. 다음 벨기에랑 우크라이나인데 전 경기 뭐 3대1로 졌죠. 벨기에가. 나는 이제 벨기에 승을 가져왔습니다. 조합에. 근데 뭐 덕배도 돌아왔고 루카쿠 폼도 좋고 상대는 이제 무드릭은 도핑 양성에 뭐 도피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기에 승을 당연히 봤었어요. 나는. 전반까지도 뭐 1대0에서 이 덕배가 올리고 루카쿠가 헤딩골 넣길래 이건 끝났구나 했는데 오히려 후반에 3골을 먹혔죠. 우리 졌는데 진첸코가 원래 풀백을 뛰죠. 근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중원 책임지는데 뭐 어떤 중미보다도 훨씬 나았고 어느 팀 중미보다 나았고 킥만큼은 아직도 뭐 유럽 최강입니다. 진첸코 왼발은. 아무튼 오늘 경기도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벨기에가 보면 수비가 문제인데 저번 경기처럼 뭐 어이없는 실수를 저번 경기도 첫 골은 볼 트래핑 미스로 골 먹혔죠. 어이없는 실수를 저는 안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오늘은 뭐 도우비크까지 오기 때문에 벨기에의 공격력이 좋아도 올라가기 힘들 거라 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볼게요. 우크라이나 프렘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 그냥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역시나 뭐 세계 최고 팀들답게 뭐 공격력 쪽에서 최고니까 4골이나 나면서 2대2로 비겼어요. 뭐 네덜란드가 오히려 이길 뻔한 경기였다. 수비수 퇴장으로 결국 뭐 추가 시간에 메리노가 이제 골 넣어서 간신히 이제 2대2로 비긴 경기입니다. 뭐 선제골을 네덜란드가 먹혔는데 오히려 역전까지 시켰던 거 보면 확실히 네덜란드가 스페인 상대로 참 상성이 좋고 전혀 밀린 것도 없었어요. 경기력이 저도 봤었는데 전혀 뭐 밀릴 게 없던 경기력이었고 오늘도 뭐 저번 경기도 없었던 뭐 둠프리스도 없고 1차전에 뛰었던 하토가 이제 퇴장으로 결장이죠. 근데 뭐
윙백자는 어차피 뭐 많아가지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번 경기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스페인 아직 네덜란드 승에 오늘은 네덜란드 승 보고 네덜란드 프렌에 오버 볼게요. 다음 프랑스랑 크로아티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전 이 경기는 1차전에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잡았죠. 프렌과 오버를 봤지만 승까지는 예상 못했고 그 정도로 경기가 잘 풀렸습니다. 페리시치가 한 골 1골 1도움에 뭐 공격 쪽에서 풀어줬고 중앙에서 뭐 조율은 모드리치 통해서 다 했는데 아직도 둘 다 이렇게 노장인데도 대단한 것 같고 아마 월드컵 때 진 복수 드디어 한 것 같아요. 뭐 프랑스 경기력이 예상보다 더 안 좋고 그 많은 중미 나는 이제 프랑스 뎁스 보면 뭐 미쳤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도 왜 갑자기 기행두지가 선발로 나오는지 좀 그걸 모르겠고 오히려 쓸 선수가 더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나마 카마빈가가 선발 예상이던데 레알 이제 뭐 추아미니 카마빈가 듀오로 좀 공격적으로 더 운영할 것 같고 1차전에 없던 테오가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 복귀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윙백에서 이제 뭐 수비도 수비인데 공격 쪽에서도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덜란드의 둠프리스 같은 느낌. 아무튼 테오가 워낙 밸런스 좋고 공격적으로 좋기 때문에 윙백이라도 충분히 기회할 수 있다고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오늘은 프랑스 1마인 오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윙백이 나는 이제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공격 쪽에서나 수비 쪽 공격 쪽에서 특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현대 축구에서. 아무튼 포르투갈이랑 덴마크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우리 형이 이제 원톱으로 나왔죠. 뭐 호날두가 원톱으로 나왔지만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그래도 PSG 중원 책임지는 뭐 네베스랑 비티냐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뭐 지진 않겠지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졌죠. 뭐 에릭슨이 PK 골도 놓치고 코스타가 만약에 선방도 안 했으면 디에고 코스타가 선방도 안 했으면 3대 0까지 될 정도로 좀 경기력이 최악이었어요. 포르투갈이 뭐 득점이 안 나도 호일룬까지 골을 터뜨려서 좀 분위기가 넘어갔다고 봅니다. 나는 그 엊그제 이제 메시가 빠지고 아르헨티나 이긴 것처럼 메시는 좀 그런가? 그래도 팀 단합적으로 보면 오늘도 호날두가 빠져야 팀도 다 단합되고 포르투갈 이길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오늘 뭐 우리 형이 뭐 미친 활약하지 않는 이상 힘든 경기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무승부에 덴마크 프렌의 언더 이렇게 볼게요. 포르투갈 아쉽지만 떨어지지 않겠나. 그다음 독일이랑 이탈리아인데 이태리가 선제골을 넣긴 했죠.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독일 프렌을 걸고 저는 경기를 봤었어요. 독일이 그래도 아무래도 지진 않는다 생각하고 봤는데 선제골 먹혔는데도 경기력 차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안 지겠구나 생각했고 역시나 이겼고 결국엔 앞선이나 뭐 중원이나 수비나 어디 하나 독일이 밀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태리는 뭐 내려앉고 수비하기 바빴고 근데도 이태리 원정 아마 산시로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태리 원정에서도 선제골 먹히고도 역전까지 한 거 보면 오늘 역시 뭐 위기 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 이제 토날리가 골 넣었죠. 근데 폼이 좋긴 해도 토날리가 뭐 공격수도 아니고 매번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싶네요. 사실 뭐 독일에 지금 뭐 비르츠가 없는데 비르츠가 있든 없든 독일은 팀 자체가 조직력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태리 상대로는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오늘도 독일 승 볼게요. 독일 승에 독일 1마인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맞춰가지고 회축구랑 NBA 조합 잘해서 두 조합 가져가서 맞췄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